대기업과 소기업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대기업이 이기죠. 그 이유는 자본, 인적 자본도 되고 뭐 금융적인 자본도 있겠죠.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겠는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가장 약한 부분은 바로 무형의 자산일 때예요. 첫 번째는 무형의 자산. 두 번째는 대기업은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규모가 크다는 건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유지 비용이. 그렇다면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자, 무형의 자산일 때라 무슨 말이냐? 대기업인 삼성이나 청정 같은 대상그룹이 KT 등이 자본이 학원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실패했어요. 이유는 학원은 무형의 자산,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보이는 대상인 커피는 쉬울 수 있어요.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빵집 같은 경우도 CJ 갖고 있는데 뚜레쥬르란 이런 경우는 화려한 건물과 여러 좋은 자리 입점하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죠. 이거는 자본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입니다. 근데 학원은 장소와 화려한 건물에 큰 의미가 없어요. 무형의 강의라는 그 자산을 보이게 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유명 강사를 스카우트하지만 그를 스카우트해서 들어오는 순간 희한하게도 그 정도의 가치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무형의 자산의 특징이죠. 그래서 강사가 여기에서 A 강사가 여기를 이동했을 때 똑같이 100명이었다면 그 100명이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이제 거의 뭐 불문율이 아니라 확실한 어떤 검증이 된 상태죠. 이거는 거의. 그것도 유지가 된다는 것도 1년 갈까? 2년 갈까? 시들해집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유명 강사를 데려오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자, 선진국과 또 후진국의 싸움은 어떨까요? 후진국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무형의 자산이 첫 번째가 아닐까. 뭐 여러 가지 형태에서 관광 역사 어때요? 이건 무형의 자산이죠. 선진국이 관광이나 역사를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음악이나 글, 영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예술 문화인데 이런 것이 무형의 자산입니다. 특히 우리가 보면 동남아시아가 많은 여행을 가지만 여러분들도 이 관광의 특구가 돼 있잖아요. 역사적인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것을 개발을 못했어요. 돈이 부족하다고 많은 그 관광지를 유럽에 또는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에게 팔았죠. 결국에 관광을 간다 하더라도 동남아시아에게는 황금알을 넣는 거위,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 거예요. 결국에 자신들이 끊임없이 이것을 빨리 돈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한 거죠. 이런 것도 사실 그렇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무형의 자산으로서 기술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술력. 이것도 오랜 연구의 결과에서 나오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 자, 그럼 이 두 가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리고 이 저 같은 개인 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시지프스 전략이 아니겠는가. 소기업은 유지비가 게릴라처럼 많이 들지 않고 소규모로 장기전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도를 시지프처럼 올리다가 또 떨어지면 또 올리고 이런 형태로 가는데 대기업은 올리다가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 힘들어요.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기에 쇼부를 치거나 아니면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소기업은 그들과 싸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게릴라전이에요. 게릴라가 뭡니까? 소규모로 핵심만 치고 버티는 거죠. 그렇게 버텼을 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시지프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략은. 자, 이제 무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무역의 장벽이 꽤 높아지고 있죠. 물론 바이든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이든도 결국에. 자,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역에 관한 이야기.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there has been some agreement. 어떠한 동의들은 있었어요. 협의가. Reduce debt, 빚을 줄여주는 거죠. Pro nations, 가난한 나라들의. 그러나 other economic challenges, 다른 경제적인 난제들, 예를 들면 trade barriers, 무역 장벽 같은 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Non-tariff, 비관세, trade measures, 무역 조치들. 관세를 매기는 건 아닌데 무역의 조치, 무역 장벽 같은 거라 볼 수 있는 비관세 조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컨트롤, 할당제,
subsidies, 보조금, 자기 나라 사람에 보조금을 주는 거죠. restrictions on export, 수출 제한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것들이 increasing 점점점 prevalent, 만연해 있어요. maybe enacted, 그리고 실행이 될 수 있어요. policy reason, 정치적 이유로. 요즘 나오는 트럼프랑 바이든이 그 예가 되겠죠. 정치적 이유로 실행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having nothing to do with trade, 무역과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이유로도 실행이 됩니다. 자, 우리는 모든 무역에서 관세만 생각하죠. 테리프만. 근데 난 테리프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제약을 가할 수 있다. However, 그러나 they have a discriminatory effect. 그들은 이런 차별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Export from country. 어떤 나라에서 오는 수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차별적이라고 했습니다. 차별적. Lack of resource. 자원이 부족한 나라. Comply with. 뭐뭐를 따르기에는 자원이 부족해요. Requirements non-tariff measures. 비관세 조치의 필수 사항들, 요구 사항이 있겠죠. 그것을 따르기에 부족해요. Imposed by rich country. 부자 나라들이 부과하는 그러한 필요 사항들, 요구 사항들을 맞추기 힘들다라는 거죠. 차별적인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For example, the huge subsidies. 엄청난 보조금. The rich countries, rich nations, 부자 나라들이 give their farmers, 그들의 농부들에게 주는 보조금들. 이런 게 make it very difficult,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For farmers and the rest of the world, 세상의 다른 나라, 나머지 나라에 있는 농부들에게는 힘들어요. Compete with them, 그들과 경쟁하기 힘들죠. 보조금을 받으니까 당연히 싸지겠죠. 농가가. 그래서 이 싼 농가가 싸기 힘들죠. Another example, 또 다른 예로는 would be domestic health, 국내에서의 그런 건강이나 safety regulation, 안전 규제 같은 게 있겠죠. 그것은 though, 비록 non-specifically, 구체적으로는 targeting import, 수입에 대해서 타겟팅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could impose significant cost,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게 되죠. Foreign manufacturers, 외국에 있는 그런 제조업자들에게, 외국에 있는 그들은 seeking to conform to, 맞추려고 하죠. importer market, 수입자의 시장, 수입 시장에 맞추려고 하는 이 외국 그런 제조업자에겐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Industries developing market, 개발도상국 같은 개발 시장에서의 산업은 may have more difficult, 더 어려웠겠죠. Absorbing these additional costs,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을 흡수하기에는, 그렇죠? 이런 추가적인 비용을 받아들이기에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라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거의 해답이 아니라 문제만 쭉 나열한 느낌이 들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잘 사는 나라, 강대국이라 할게요. 그냥 강대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싸움에서는 무조건 불리합니다. 약소국이 무조건 불리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시지푸스의 전략과 플러스 보이지 않는 거, 무형의 자산과 기술력. 요거 그쵸? 무형의 자산. 기술도 무형의 자산이긴 하죠. 사실 어찌 보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를 통해서 많은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뭔가 산업이 발달하면 그 다음에 또 경쟁할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형의 자산이 아니겠는가. 특히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K-팝도 뜨고 K-드라마 이런 것들 무형의 자산이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주기도 하고요. 또 플러스 거기다가 우리가 또 생산 기술도 이제 생산 제조 기술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이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독일도 문화 강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로 뜨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옛날 같지 않죠. 그런 기술력은 뛰어난 나라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해결책은 뭐다? 우리가 강자하고 싸울 때는 자본력이 안 될 때는 게릴라 전법. 게릴라 전법보다 시지푸스의 정신 플러스 무형의 자산에서 싸워라. 유형의 자산에서는 싸우기 쉽지 않다.